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령 러시아가 민간인을 공격한다든지 대규모 학살에 해당되는 그런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전쟁법을 위반을 한다든지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범할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뭐 인도적 지원이네 뭐 재정적 지원이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곧 살상용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인 탄약 생산국입니다. 탄약 비축량, 가령 155mm 포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입니다. 11시 김광일 쇼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빅터 차가 한 얘기입니다. 빅터 차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공급을 한다 하면은 뭐 이건 지금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그 군이 한 달에 이런 포탄이 7만 발이 필요하답니다. 7만 발이. 근데 이 한 달에 7만 발이 필요한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고 있는 나라들, 나토 국가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여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포탄이 한 달에 3만 발이래요. 그러면 4만 발이 부족하잖아요. 이 4만 발을 충족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뭐 나토 국가들도 대한민국이 좀 나서 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을 해준 셈이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자 지금 러시아가 막 발끈하고 나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건데 말하자면 지금 러시아를 비판하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나라는 자유민주 진영의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한국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영국, 독일, 일본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러시아가 아주 험악한 깡패처럼 이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열화 우라늄탄을 지원하겠다고 하자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여성인데요. 마리아 자카로바. 이 포탄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고 암을 유발한다. 영국이 우라늄탄을 보낼 경우 러시아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대요. 열화라는 것은 뭘 뜨겁게 해서 만드는 그 열화가 아니라요. 그 열화는 수준을 낮게 만든다. 열등하다 할 때 그 열자를 씁니다. 낮을 열자라고 해야 되나요? 열등할 열자. 그러니까 우라늄탄은 핵폭탄이죠. 근데 열화 우라늄탄은 핵폭탄은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광석 속에 들어있는 우라늄 함유량보다 더 비율을 낮게 해서 만든 폭탄. 그게 열화 우라늄탄입니다. 그래도 이게 살상량이 엄청납니다. 그거를 영국이 제공하겠다고 하자 러시아가 그래 영국 두고 보자고 이제 그랬던 거고 그 독일도 말이죠. 이제 그 러시아의 대표적인 타겟이 돼 있는데 독일이 탱크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레오파르트라는 전차를 이제 우크라이나에다 공급을 하자 우리가 또다시 십자가가 그려진 독일제 레오파르트 탱크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핵을 포함한 러시아 전체 무기를 이용할 준비가 돼 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계속 공급을 하면은 우리는 핵을 쓸 수도 있다. 독일 땅에는 지금 미국의 전술핵이 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이 사람은 뭐 저 푸틴의 신복이나 다름없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뭐 서로 총리와 대통령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사람. 지금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라는데, 이 사람도 전략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 바체슬라프 볼로딘 하원 의장, 이 사람도 뭐 나토가 우리 영토 점령에 사용될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한다면 더 강력한 무기로 보복할 것이다. 호주, 뭐 일본, 한국, 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은 총리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갔었습니다.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만났더니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쿠릴 열도 북부의 파라무시르 섬에 러시아의 바스티온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 그 홋카이도 위에 보면 쿠릴 열도라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영토 분쟁 지역인데 러시아가 자기네가 점령하고 있는 그곳에다가 바스티온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를 했다. 그러니까 일본 열도 저 머리 위에다가 칼을 하나 이렇게 딱 매달아 놨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칼리닝글라드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탑재한 미그 31 전투기 세대를 배치했다. 이건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 겨냥한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몇 개 나라 얘기했죠. 영국, 독일, 호주, 일본, 폴란드, 리투아니아,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야당이 이제 문제인데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지냈던 박종수라는 사람이 이랬네요.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 등에 대한 린치, 독극물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이 주요 타겟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하고 그런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이 러시아의 독극물 테러의 타겟이 될 것이다.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어디서 나와서 했느냐?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사람은, 이 박종수라는 사람은 지난 총선 때 전남 여수에서 출마하려고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 뭐 이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한다, 이게 뭐 지금 기정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냥 원칙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근데 이걸 기정사실화해서 공포 정치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한국인들은 해외에 나갈 때 두 다리 뻗고 잠 못 잘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공포감을 자꾸 조성하는. 이 사람만 그랬느냐? 이재명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 말 몇 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이 수천 냥 빚을 졌다. 이낙연 전 대표,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을 모르고 있다. 김병주 의원, 러시아가 한국을 적대 국가로 선포할 것이다. 김민석 의원, 무모하고 무지한 대통령이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론적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러시아가 필요 이상으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야당인 민주당이 러시아와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한 전 세계 야당들이,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야당들이 있는데 러시아에 맞장구를 치는 유일한 야당이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다. 11시 김광일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인터뷰를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이른바 뭐 중간자, 중개자,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 그래서 뭐 미국하고는 안보, 중국하고는 경제, 모든 사람들하고 친구, 어떻게 보면 뭐 전략적 모호, 뭐 이런 명분 비슷한 걸 내세우면서 사실은 양쪽에서 뺨 맞고 다녔었죠. 네. 미국은 한국을 믿지 않고 일본도 한국을 믿지 않고, 정확하게는 한국을 믿지 않는다는 게보다는 문재인 정권을 안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고급 군사정보 공유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확실하게 무슨 지원을 받고 뭐가 됐냐, 그것도 아니고, 거기는 거기서대로 또 완전 그 냉대를 받고, 이런 것을 이제 종지부를 찍고, 윤석열 정부는 뭐냐, 전략적 모호, 동네 강아지나 갖다 주라고 그래. 우리는 확실하게 자유동맹, 자유민주동맹 우선. 우리는 한미일 군사정보, 한미일 안보동맹 우선. 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이지 우리는 러시아와 동맹이 아니다. 우리는 중국과 동맹이 아니다. 지금 그런 많은 국민들, 저희 시청자들께서 특히 막 박수를 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통령을 우리는 기다렸다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바이든 미국 행정부한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선물도 주고, 대만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거거든요. 중국이 대만을 그냥 완전 자기네 군사적 그 무기로 둘러싸워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완력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에 우리는 반대한다 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이거든요. 그러자 뭐 또 중국이 볼성사납게 무례하게 뭐 말참견을 하지 마라 뭐 이런 반응을 보였던데요. 근데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하고 이제 동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 애를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이건 무슨 뜻이냐? 미국도 내놔라. 반도체 부분, 배터리 부분, 바이오 부분, 확장 억제 부분, 공급망 부분 내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는 분석이, 이 인터뷰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는 푸틴이나 시진핑 들으라고 하는 인터뷰가 아니라 바이든 들으라고 하는 인터뷰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바로 열렬히 환영한다는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